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참 사건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죠. 이런 시기에 성격이 좀 예민한 분들 밤잠 설치고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도 많이들 하시게 될 텐데, 예민한 분들 가운데 나의 그 예민함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답답하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날이 서 있는 예민함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오히려 성공의 에너지가 되기도 한답니다. 국내에서 우울증 환자 만여 명을 진료한 우울증 명의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가 바로 이런 예민함에 대한 연구를 해서 얼마 전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이런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오늘 전홍진 교수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민함이라고 하는 게 무슨 학문적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까? 예, 예민함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연구가 돼 있고요. 이제 아론이라는 분이 처음에 창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통 HSP라고도 하는데요. 예민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외부 자극에 이제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고, 또 사람들의 말에도 상당히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분들을 의미하고요. 뭐 많게로는 일반 인구의 한 15%까지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병이에요? 병은 전혀 아니고요. 그럼요. 사람의 기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이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저처럼 인터뷰 매일 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은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민한 지금 우리 교수님의 답변을 쫙 하나하나 들으면서 다음 질문을 뭘 할까, 뭘 물어야 되나 맨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예민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예민한 게 만약에 없으면은 그 날카로운 질문들이나 못하죠. 중요한 질문 못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업적으로 오히려 예민한 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결과로는 디자이너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뭐 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분들인 경우는 훨씬 더 틀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민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근데 우리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질병은 아니고 기질이다. 네. 그리고 예민하다는 것이 정신건강적으로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아주 성공한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병이 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증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갈림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우울증 같은 것도 예민함에서 와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는 건데 이게 자꾸 예민하고 필요 없는 에너지를 자꾸 쓰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자신의 에너지가 제로에 이르는 그리고 바깥에 이제 나가기도 싫고요. 사회생활하기도 싫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예민함을 가지고 아주 성공한 케이스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책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유명한 위인 중에도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전기나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평소 이렇게 예민하고 조금 민감한 성격이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창의력으로 발전해서 남들이 못 만드는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위인들 말고 직접 이렇게 접해보신 분들 가운데도 많아요? 많습니다. 대개 제가 만나본 분들이 제가 뭐 환자도 보지만은 이제 일반 건강검진에서 일반인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성공한 분들 중에서 예민한 분들 보면은 그 남들이 못하는 사업 아이템, 그 옷도 남들이 이렇게 모르는 그 새로운 것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아주 적시에 그거를 잘 만들어서 아주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수님 제가 앞에 소개할 때 우울증 환자 만여 명 이상을 치료한 우울증 명의 이렇게 소개했는데
우울증 환자 보다 보니 그 뿌리에 예민함이 있구나 해서 관심 갖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우울증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설득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우울증이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해야 돼. 또 가족들도 되게 설명을 해서 그렇죠. 가족들도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 이 본인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억압을 많이 하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죠. 그렇죠. 특히 남자분들이 더 그런데.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을 잘 인식은 못하고 여기저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뭐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근데 실제로는 우울증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되는데 그중에서 평소에 요런 예민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났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보면 자기 신체 증상에 굉장히 민감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감정에는 둔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 일반 청취자분들은 내가 예민함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그렇죠. 내가 좀 꽤 예민한 편이라면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이 질병 쪽으로 가지 않고 성공 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이죠. 제가 사실은 그래서 성공한 분들과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나 이제 보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민성이요. 주로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굉장히 잘 발휘가 되는데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그렇겠죠. 성공한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그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게 긴장 안 하고 완전히 릴렉스 돼 있는 거죠. 근데 일할 때는 아주 철두철미하고 공부할 때도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병으로 간 분들은 전체가 다 예민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한테도 예민하고. 다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요. 그 대화의 내용만 들으면 되는데 표정, 말투,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표정이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럼 왜 그러는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만날 때 이제 굉장히 기가 빨린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는 그런 에너지를 못 쓰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인데요. 맞습니다.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예민함을 필요한 시기에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발휘하고. 그렇죠. 그 외의 시간에는 그냥 근데 그게 조절이 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절이 되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주로 그런 게 어린 시절부터 타고나서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거기서 중요한데요. 어린 시절에 보통 이제 아주 아기 때는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고 엄마 품에 가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안전기지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불안할 때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후천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은 그런 게 줄어드는지를 좀 파악을 잘 해놔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내가 약간 에너지가 이제 고갈되고 불안해질 때는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좋아지는 이런 경우들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좀 예민한 편의 기질이 아니야. 그러면 별로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제가 조금 보면은 자기는 예민 안 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주위에서는 느낍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그 예민한 정도의 평가 체크리스트 28개 문항을 만들어 오셨네. 네네. 여기 28개 문항 중에 7개 이상이 예가 나오면 매우 예민한 사람이다. 28개 중에 7개 이상이면? 그게 저희가 저런 체크리스트를 만든 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서양 우울증 환자들하고 우리나라 우울증을 비교를 했더니 그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보니까 동양인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감각을 느끼고 서로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같은 책으로 예. 동양과 서양인을 같이 봤을 때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당연히 그렇죠. 예.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고요. 네, 네. 또 인지를 잘해요. 예, 그게 그렇게 얘기도 잘하고요. 근데 동양인들은 우리나라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아시아나권 또 중국도 그렇고 감정을 이렇게 억압하는 문화하고 표정으로 잘 안 드러내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크리스트를 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숨이 답답하다든지. 아니,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불러드릴게. 예.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리면 네. 내가 몇 개 해당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 1번 배우자가 한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가 난다. 2번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답답하다. 3. 층간소음에 민감하다. 4.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이튿날 힘들어할 때가 많다. 5. 끔찍한 영화나 TV를 보지 못한다. 6.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이 드라마나 영화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예민한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아주 거 오히려 감성. 카타르시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그 외국에서도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 감정의 전이가 잘 돼요. 네, 예민한 분들이. 네. 그러니까 드라마를 봐도 거기에 몰입이 잘 되기 때문에 더 눈물이 흘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예. 리스트로군요. 예. 7.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지 항상 걱정한다. 이게 항상이라는 게 중요하군요. 또. 네. 8.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9. 먼 미래의 일까지 미리 걱정한다. 10. 큰 병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11. 사람들에게 소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12. 문단속, 가스불, 지갑이 제대로 있는지 여부를 여러 번 확인한다. 한 번이 아니고. 13.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나치게 걱정한다. 14.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것 같다. 15.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설사나 변비에 시달린다. 저 이런 사람 많이 알아요. 16. 밤에 무서워서 TV를 틀거나 불을 켜고 잔다. 17. 사람들과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18. 긴장하면 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정도면 중증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긴장을 했을 때 숨이 안 된다는 분들이 숨을 못 쉬는 경우가 많고요. 19. 감정 기복이 심하다. 20. 쉽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21.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22.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을 피한다. 23.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24. 시험, 발표에서 늘 평소보다 실수를 많이 한다. 이게 평상시엔 잘하는데 그렇죠. 시험 보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게 긴장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25. 권위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26.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한 약이 뭐예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긴장을 낮추는 약일 수도 있고요. 뭐 항불안제일 수도 있고. 이 정도면 거의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다는 거네요. 예. 이건 중증인데요. 그게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27.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난 것 같아 불안하다. 28.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야, 요 28개 중에 7개 이상이면 매우 예민. 그런 사람은 이제 나의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배워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처음에 이 책을 만들고 저희가 이제 스케일을 만들어서 그 출판사에다 저희가 이걸 보내줬어요. 예. 출판사에서 거기 요걸 이제 검수를 하면서 체크를 해보셨는데 출판사 직원들이 너무 많이 체크가 되신 거예요. 가지고 이거 문항이 이거 다 걸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딴 쪽에도 해보면 거의 안 걸려요. 일반 직장인분들은. 그러니까 출판사는 요거를 이제 자꾸 그 오탈자를 자꾸 검토를 하고 이런 분이니까 당연히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이제 훨씬 많은 거죠. 이게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도 이게 정도가 심해지고 약해지고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코로나19 상황 이런 게 오면 이런 게 더 심해집니까? 그렇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준비하게 된 것도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런 케이스를 모으고 뭐 연구를 시작한 거는 뭐
2013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예. 사실 그동안에 이걸 책으로 만들 생각은 잘 못했습니다.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랬는데 올해 초에 이제 우한에서 그 코로나가 네. 처음 생겼을 때 이게 조금 퍼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책을 시작을 했거든요. 와, 우한 시절부터 팬데믹을 예상하셨어?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뭐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막 그 무렵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제 퍼졌을 때 예민성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증가하는군요. 그렇죠. 지금은 문제가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주로 집에 네. 갇혀 있고 네. 또 집 가족들이 이제 집에 있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게 예민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주위에 예민한 사람을 보게 되죠. 맞아요. 배우자도 더 보게 되고. 그게 지나쳐서 폭발하게 되면 그냥 괜한 일에 사람들한테 막 화내고 그럴 수가 분노를 있죠. 표출하고 이런 것도 막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분노가 자꾸 생길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게 이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또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예민함의 대표적인 증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신다면. 예. 지금 특히 코로나19 생기면서 밤에 잠 못 자고 또 늦게 자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활 리듬이 망가지죠. 근데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이제 누워서 생각하는 게 자기가 오늘 아침에 했던 일, 그다음에 내일 할 일, 잘못했던 거 이런 걸 이제 밤에 복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올잠도 다 달아납니다. 머리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요. 특히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 각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단 일어나는 시간을 언제 자든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전이 있는 삶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7시면 7시 계속 일정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잘 때는요. 누워서 이제 눈을 감잖아요. 일부러 조금 더 중립적인 자극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중립적 자극이란 그게 뭐죠? 뭐냐면 사람이 얼굴이 없고 예전에 내가 좀 즐거웠던 기억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가지고 본 경치라든지 특히 사람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쉽게 잠이 들게 됩니다. 양 세는 건 어때요? 그거는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꼼꼼하신 분들은 양을 세다 보면은 숫자 생각하다가 더 잠이 안 오게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다 자신의 그 몸을 갖다가 이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갖다 각성을 시켜서 긴장이 증가되잖아요. 네. 딱 힘을 주면은 우리 몸에 전체 힘을 딱 주면은 팔다리에 있는 피가 이제 심부로 몰려서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막 심박출량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면 각성이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몸을 이완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그다음 또 아까도 리스트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면 더 긴장해서 실력 발휘를 못한다. 심지어는 뭐 설사나 변비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계속 평소 실력과는 다르게 시험만 보면 성적이 안 나오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이 보면은 시험에 점점 다가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장에서 자꾸 탈이 나고요. 밤에 잠 못 자고 계속 시험에 실패하는 꿈을 꾸고요. 그게 우리 장이 뇌하고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 장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런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딱 그날 가서 시험장에 보는 것보다는 미리 시험 상황하고 비슷한 설정을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벨소리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면 상당히 익숙해져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날 좀 일찍 가셔야 돼요. 시험장에는. 그래서 화장실 위치도 체크하고 자기 미리 의자 앉아도 보고 그래서 미리 적응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게 처방을 좀 받는 것도 좋아요. 약 도움을 받는 그 시험 전에 신경 안정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발표를 할 때마다 나는 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게 너무 떨려요. 뭐 이런 학생들을 보면 저도 이거는 왕도가 없다. 자꾸 연습해봐라.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성공한 분들은 계속 부딪혀가지고 예. 결국은 그거를 적응을 하는데 그죠.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결국은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기신 분들 이게 피하는 쪽으로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게 피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아예 사람들 앞에 안 나서려고 그쵸. 하고. 근데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때 이제 예.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네. 그래도 한두 번만 해봐도 조금씩 자기가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예, 그게 어려운 고비로군요. 그게 어려운 고비가 됩니다. 근데 피하면 피할수록 더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바로 그 예민한 에너지를 뭔가 좀 좋은 쪽으로 전환시켜서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네. 첫 출발이 우리 교수님 책은 좋은 표정과 말투 만들어 보기.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인데 예민한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러다 보면 외모라든지 이런 자기 차려입는 거 이런 데 되게 외향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자기의 표정이나 말투 이런 데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얼굴이나 이런데. 그렇게 되면 그게 근육통을 일으키고요. 또 항상 이렇게 찡그리게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불안해 보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말투를 너무 강하게 하거나 자꾸 오해가 될 만한 말을 한다든지 제가 이제 흔하게 보는 거는 이제 평소에는 되게 조심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갖다가 이게 자기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막 한다든지 이런 게 자기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투를 좀 부드럽게 하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갈등 요소를 벗어날 수가 있어서 이제 그게 긴장을 만드는 걸 줄일 수 있죠. 그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자기 표정과 자기 말투를 그렇게 편안하게 하면 자기도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그 노력을 해야지 이게 바뀌죠.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라든지 이렇게 토론자들 보면 말을 참 또박또박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알아듣게 하시는데 안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말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머리 위치를 똑바로 하라. 그것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상당히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다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예민한 분들의 특징이 아까 눈을 맞추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맞추면 자기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느낌이 들고 좀 부담스럽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약간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고 본다든지 이렇게 뒤로 보통 옆으로 한 15도 정도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아나운서는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는데 옆에 패널들은 다 이렇게 좀 고개가 약간 삐뚤어지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평소에 계속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면 똑바로 돼 있어요. 거울 볼 때는 똑바로 하시니까.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근골 그렇게 문제가 생기죠. 여기 목부터 시작해서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이분들이 온갖 그 근골격의 통증으로 병원에 이제 또 다니시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니까 더 짜증이 나고요. 육체적인 통증이 정신적인 짜증으로 또 연결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번 이 어깨 중간에 한번 놓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봐라 그러면은 좀 어색하세요, 처음에. 근데 자꾸 노력하면 됩니다. 이것도 좋은 표정 말투처럼 자기 몸을 긴장시키지 말고 편안한 자세를 가져라.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게 생각보다 자기는 잘 모릅니다. 알겠고요. 이런 것들이 집대성된 또 하나가 완전히 쉬는 능력을 길러라. 완전히 쉰다는 게 뭐예요? 쉰다는 것이요. 이게 참 쉬는 것 중에서 완전히 쉬는 거는 이제 자기가 예민한 게 완전히 없어지는 예민한 걸 못 느낄 정도로 릴렉스가 되는 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쉬긴 쉬는데 계속 머릿속으로는 잡생각한다든지 이 꿈꾸다가 저 꿈꾸다가 뭐 그렇죠. 그러면 쉬는 것 같지만 머리는 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동물을 이렇게 뭐 만지거나 다룰 때는 정말
편안해지고 그렇죠. 예민해지는 게 줄어든다. 예. 그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예민한 게이지가 올라갈 때는 중간중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적절히 이렇게 밸런스가 되게 해주면 상당히 안정이 됩니다. 또 흔히 말하는 게 걱정이에요. 걱정. 네. 뭐 근데 또 명언은 있죠.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면 걱정이 없겠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걱정과 예민성이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도 있지만은 걱정을 하는 분들의 특징은 이제 상당히 앞에 일까지 걱정을 하는데 문제는 한 몇 년 앞에 일까지 걱정을 하시는데 그때 가보면 다 바뀌어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걱정 왜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걱정이 많은 분들 보면 정말 자기가 죽을 때까지 걱정을 해요. 네. 아주 사망시까지. 네. 그러니까 걱정의 양이 너무 총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며칠 앞에 일 있잖아요.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될 거. 네. 그런 쪽으로 자기의 걱정을 포커스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걱정이 더 들면 어차피 이게 바뀔 거다. 상황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인지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만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책이네요. 그렇죠. 매우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어느 순간순간은 그런 예민한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특히 그런 상황이요. 트라우마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쓰시는 건데 예측하지 못하는 뭔가 상처를 겪게 돼요. 맞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처.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힘든 상처가 상실이에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자기가 직장을 갑자기 잃을 때든지 그것도 상실이거든요. 네. 이럴 때 갑자기 엄청나게 예민해지는 거죠. 그럴 때 평소에 이걸 관리하는 연습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걸 꾸준히 해놔야지 그럴 때도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민함을 나를 병들게 하는 쪽으로 나를 이렇게 다그치지 말고 예민함이 나의 성취와 성공, 행복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대처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라. 그래요. 오늘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가져오신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 만났고요. 요즘 코로나 블루, 우울증 게다가 자살률도 높아진다고 해서 내일 이 이야기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